네, 정치 구단, 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사면 요르단 축구와 어젯밤 저는 새벽에 한 2시쯤에 일어나서 그 이상하게 깨더라고요. 이게 불길하더니 깨서 보니까 졌더라고요. 예. 이경규 씨가 뭐 이 한국 축구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서 뭐 마지막에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예. 아니 패스미스가 너무 많고 수비도 못하고. 유효 슈팅이 없었다며요. 글쎄요. 아니 골대 쪽으로 간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거는 충격적인데. 보셨던 분들은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아. 화가 나서. 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러나 예. 김대중 대통령이 뭐든지 좌절하면 안 된다. 예. 여기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고 나가자. 클리스만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겠어요. 선수들은 열심히 잘했어. 아니 크리스만 선수들은. 그 양반이 와서 예. 특색 있는 뭘 못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뭐 자꾸 뭐 그렇게 지도자란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가 축구 감독 같으면 바꿀 수 있는데 예. 대통령은 또 임기가 보장되니까 바꿀 수도 없고. 어제 박은정 검사가 제가 이 원고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닉슨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은정 부장검사가. 예. 닉슨이 그래서 제가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닉슨이 재선되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쭉 있다가 닉슨이 재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임기 한참 남기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임을 했더만요. 그리고 언론도 보니까 그때 뭐 지금도 보수적이지만 타임지도 닉슨이 관련해서 나는 I'm not a crook,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국민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타임지의 표지판이 네. 닉슨에 대한 배심원은 더 피플이다. 네. 국민들이다. 국민이다. 연방 대법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탄핵을 하든 무슨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닉슨의 기자회견 전에 그 보수적인 타임지가 표지 스토리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냥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라는 그렇죠. 민심이죠, 아. 민심. 민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 그렇죠. 민심이 네.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민심으로 선거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타임스퀘어를 지나가는데요. 예. 타임스퀘어 그 전광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닉슨 현직 대통령이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것을 그려놨어요. 똥 싸고 있다 이거지. 그래도 예. 어떤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거 지우지도 않고. 줄 수도 없죠. 예.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그런데 서대문구인가 어딘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그냥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최근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글인데 백재권 예. 교수 이 풍수 관상을 하시고 특히 용산 대통령 관저할 때 뭐 천공 스승이었다 했는데 그 백재권 교수로 파명됐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수염박지고. 예. 제가 그분을 조금 알아요. 아, 그러시구나.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관상을 동물로 표시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다. 예.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그리고 걸른 것도 이렇게 걸른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또 그분은 특징이 얼굴에 성형 칼을 대는 것을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백재권 교수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낙연 경선 대표가 그때 경선할 때인데 네. 이낙연 경선 후보가 칼을 얼굴에 댔기 때문에 안 되고 자기 조상묘를 이장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바꾸고 칼도 대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예. 그랬더니 거기에 예. 김건희 여사 관상에 귀티가 있다는 거예요. 어. 중전마마티가 있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예.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해서부터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당선 후에 전화를 했어요. 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차차 잘 될 겁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여성경제신문 거기에 칼럼을 썼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머리가 영리한 원숭이 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도 좋고 빠릿빠릿하지만은 예. 대통령이 될 그런 상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소위 김경률, 이수정 교수 파동, 예.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판정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패배했다. 절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썼더라고. 예. 썼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백재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관상이나 사주는 아니, 딱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예. 그리고 주역하고 예. 하시는 전영일 교수라고 기자하다가 하시는 분하고 박지원 식탁에서 같이 했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보면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정패했다. 아, 그럼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뭐 그건 동의.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그걸 이번에 보여준 것 제가 같아요. 제일 먼저 예. 얘기를 했는데 신평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예. 신평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백재건 교수도 음. 그러한 것을 나타냈길래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깝지 않은데 왜 내지? 왜 똑같은 소리 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사면 이야기부터 잠깐 다시 하면 김관진, 김기춘 이거 사면은 형을 이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형을 한 번도 살지도 않고 이렇게 마치 짜 맞춘 듯이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거는 뭔가 이게 서로 간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국민이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하는 게 예. 이번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면으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구형을 해서 감옥 보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이분들이 감옥 가기 전에 또 취소시켜가지고 사면 복권을 한다고 하면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재판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그러냐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것은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거기를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한동훈, 예. 이복현, 현 금감원장 아니에요. 그런데 현 금감원장이 사면 복권할 때가 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은 기소만 하고 유죄 무죄가 됐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검찰도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들인데 그 피고인들의 인권은 뭐예요? 이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더라도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정권은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그 인권은 뭐예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년 대담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그 특유의 정말 사과를 안 하잖아요. 사과를 이태원 참사 때도 검찰은요 예.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역대 독재 군사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과거사에 대해서 사법부도 경찰도 국정원도 다 사과를 했지만 검찰은 사과를 절대 안 합니다. 검사는 사과를 하면은 공소 유지가 안 되고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예. 칼럼 보세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소하고 무조건 기소해놓고 유죄 무죄는 사법부에서 알아라 하고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게 거듭 검찰에 사과 안 하죠. 오늘 이제 저녁 10시부터 방송된다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김건희 디올백 문제도 공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근데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북한이 연계됐건 뭐 선친의 어떤 연을 가지고 강조를 했건 어쨌든 간에 만나서 디올백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안 받아야죠. 네. 아니 그냥 만나서 저희 선친하고 관계된 네.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부정하게 그러한 것을 주면 제가 받으면 무죄나요? 그거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친 이야기해서 접근을 했다. 네. 그러면 만나죠 보통 사람이. 그렇죠. 예. 당연하죠.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카톡에서부터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네. 크리스찬 디올 뭐 화장품 180만 원어치를 샤넬. 샤넬 샤넬 받았다고 예.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 제가 청와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청와대에서 모신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날 사람은 이미 실질적으로 신원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성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다못해 무슨 행사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다 하는 거예요. 취임식에 몇만 명이 참석하지만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다 약식 다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해보지 않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검색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북 활동을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했는데 예. 그 저서를 가지고 와서 주었다 예. 하면은 만약 그분의 책이 제가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뭘로 엮었겠지. 국가보안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잡혀갔죠. 예, 엮었겠지. 이것을 특히 대통령 내 국가원수 내의 신변 보호는 국가안보 1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몰카 공작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KBS 약속 대담 아니에요? 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왜 질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이런 거 묻냐? 왜 경제 나쁜 거 묻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데 만약 지금 알려진 대로 공작이다. 뭐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분란
풀섭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축구처럼 뭐 시원하게 골을 터뜨리거나 뭐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사람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 신년 대담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났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사과해가지고 더 커져 버렸잖아요. 네. 이건 화끈하게 진솔하게 진짜 이건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렇지. 제 네. 잘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지만은 영부인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뱅크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특검을 하고 어. 이 문제도 같이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은 감동을 받죠. 감동받죠.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국민의힘은 아마 총선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예. 제가 민주당 저도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역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순리거든. 대한민국이 살아야죠. 예, 그게 순리거든.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영부인으로서 주가 조작에 또 디올백 이런 문제에 개입된 것은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해서 완전히 밝혀가지고 그렇지. 사실을 밝히고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은 민심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려요. 예. 저도 떨어질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정과 상식적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예. 모두의 백정원 교수의 그 관상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예. 그분이 악의상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리학자도 그런 얘기예요. 사주팔자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꼭 이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상, 그러한 명리학을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검사나 우리 최경련 기자처럼 기자나 시민사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동물농장 같은 거를 그 동물농장 그 뭐 특정 프로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동물들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악어가 표범이랑 싸우니까요. 표범이 물속에서도 악어의 목통을 한번 잡은 다음에 끝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솟구쳐 나오는데 악어가 죽더라고요. 악어가 죽어. 그래서 물속에서 싸울 때는 악어가 훨씬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그 악어한테 끌려가는 것 같으니 그 목을 잡은 다음에 그 숨통을 끊은 다음에 질질 끌고 나와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악어가 무서운 것 같지만 그거 쉽지는 않다. 그 국민이죠. 예, 국민들 민심이라는 국민은 거는 예, 민심은 대통령을 예, 올릴 수도 있지만은 내릴 수도 있는 끌어내릴 거죠. 수도 있어요. 예. 박근혜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박정희 예. 국민이 민심이 적용을 했잖아요. 악어보다 더 무서운 동물들은 이승만 많습니다. 대통령 네. 하야시켜서 그렇죠. 하와이로 보낼게 우리 국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 지도자가 훌륭한 것보다는 민중, 국민이 훌륭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촛불혁명도 최근에 있었던 최근세사죠. 그것도 국민이 했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지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예측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예측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어제 MBC 여론조사 보니까 양당으로 다시 결집하는 그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당연하죠. 특히 병립형 지금 예측하신 대로거든요, 사실은. 비례대표가 네.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양당으로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스펙트럼을 그렇게 넓히기 전에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갔어야 돼. 아, 그래서 개혁신당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돼야 되는데 이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아있고 혼자 가니까 폭발력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하위 20%뭐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뭐 조홍천 의원은 지금 아직 안 갔고, 그 다음에 이낙연 있고, 그 사람들이 뭐 한 3자라고 해요. 이 3자라도 모이면 어떤 폭발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발력이 없을 거예요. 이 이낙연 신당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어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흘러간 미래가 돼버려요. 흘러간 미래.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낙연 대표한테 출마해라 하니까는 용산에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는 선거는 이기려고 가는 건데 진짜 출마를 하려면은 광주에서 해야 돼요. 자기 고향 영광에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홈베이스를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20% 현역 의원 하위 20%? 하위 20%가 발표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탈당 안 해요? 탈당은 못할 겁니다. 아, 가봐야 그래요? 빤하니까. 대부분이 탈당 안 할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저부터 좀 자학적인 얘기를 해학적으로 한다 하면은 저부터 해남반도 진도에서 이낙연 따라가면 된다 하면 따라가죠.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나온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당선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당선이 그리고 목적이니까. 정체성도 같으니까. 그렇죠. 자, 김대중 노무현 사진관이라 하는데 자기들은 김대중 노무현 사진관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 하위 탈락이 되더라도 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도 이준석 신당은 홈베이스가 영남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 학살이 되면은 상당히 모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모았죠. 모으고 또 청년들 이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유승민까지 같이 가면은 4, 50석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준석의 가장 패착은 유승민 전 대표를 못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 대표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안 되고 3당 이제 이원욱 등 의원 등이 예. 3당 소위 연합 공천 해보자. 이것은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니까 양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한번 뭉쳐보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힘이 없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떨어지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산 가서 떨어지죠. 네. 그러면 자기가 자신한다고 하는 호남을 한번 가봐라 이거지. 네. 한 가지만 더. 그 통합 비례 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데 주도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폭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큰 당이고 그러한 것을 제야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같더라도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지는 말아라. 소탐대실이다. 과감하게 양보해주고 가급적 지역도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연합공천 형식을 통해서 그쪽에도 배려할 수 있는 민주당이 나가더라도 어렵고 그러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해줘서 함께 가서 윤석열, 김건희 독재 정권, 독주 정권을 이건요 지금 현재는 이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보다도 더 악랄한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 다 풀어주고 자기 편만 자기들이 구속 기소해가지고 다 무죄 주고 이러한 검찰 독재 검사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은 뭉쳐야 돼요. 뭉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도 그렇게 뭉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은 하지만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또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합 공천을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에 승리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가지고 민주당도 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내일 선고가 있죠. 예. 고등법원 2월 8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야겠지만 저하고 조 장관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꼭 그분이 신당을 창당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나 저도 이렇게 표창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가족을 몰살한다 하면은 국민 배심원한테 물어라. 아까 얘기한 피플들한테 물어라.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만은 예를 들면 송영길 신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측근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건 부담이에요. 부담스럽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야, 시민단체,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의 원로들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가도록 많은 설득을 했어요. 사실 병리방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저하고 맨 처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병립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데 절대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더 토론합시다. 해가지고 사실 저도 마음이 그럼 바뀐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된 거네. 설득이 된 거죠. 이게 민주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고집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그렇게 가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다 통합은 못 되더라도 연합은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잘 선택을 했고 또 저는 그 제야 시민 원로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요. 또 그분들도 그럴 생각이고 그러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과도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조정을 잘 해주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감하게 양보해서 소탐 대신하지 말고 그 진보 개혁 세력들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가 되니까 서로 양보해서 좋은 방향을 찾자. 그리고 기왕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역구에서도 그러한 연합을 한번 민노당도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합을 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같이 나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축구 이깁시다 다음에는.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 라이브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저는 KBS가 아니구나.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